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6일 일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오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흐름을 보시면 하락을 멈추고 지지라인을 만들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아직까지는 700원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고, 다만 여전히 소송 관련된 변수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확인하면서 좀 더 안전하게 반등 나오는 타점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방금 말씀드렸던 항소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새로운 뉴스까지 말씀해 드릴 거고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추가로 또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그리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단체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뉴스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과 변수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하고 도움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도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플의 최근 가장 큰 이슈인 이 소송 관련해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서류가 바로 어제 보여드렸던 항소법원의 항소장이 접수된 바로 그 서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엘레너 테럿이라는 미국의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SE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폼 C를 아직까지 이 항소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소식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SEC는 이 공식 항소를 지금 신청한 게 아니고요. 항소 통지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폼 C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건데, 이 폼 C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바로 어떤 거에 대해서 작년에 나왔던 약식 판결 중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건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플 측의 법률 최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도 리플도 크로스 어필, 교차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선은 이 폼 C가 제출돼서 SEC가 어떤 거에 항소하는지 확인돼야지 교차 항소도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교차 항소를 결정해야 되는데, 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본인의 SNS에 이런 글도 최근에 올렸습니다. 자, 내가 이 2차 항소심에 나왔던 문구들 중에 좋아하는 몇 가지를 뽑았다라고 밑에 나와 있는데요. 자, We do not agree with the SEC. 우리는 SEC와 동의하지 않는다. We are not persuaded by the SEC's argument. 우리는 SEC 반론에 설득되지 않았다. The SEC's counter arguments are unavailing. SEC의 반론에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3가지 문구를 게시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궁금한 게 2차 항소심에서 이런 문구들이 언제 나왔는지 그건 지금 여기에 적어놓지 않았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애슐리 프라스퍼라는 또 다른 변호사가 이 부분을 확인해 준 겁니다. 자, 이 3가지 진술은 모두 소송에 실익이 없거나 경솔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는 명령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확인시켜 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SEC가 지금 항소 통지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 부분이 리플도 14일 안에 교차 항소를 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도 이 기간 안에 이 항소를 기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SEC 본인들도 직접 항소를 취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확률이 낮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대략 2주 안에는 추가적인 변수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고요. 여기에 우리가 알맞게 대응을 잘 한다면 추후 나올 상승력에서 더 큰 수익분을 가져갈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록 이번 10월을 시작하면서 리플이 좋지 않은 흐름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건 코인 시장 전체가 마찬가지죠.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도 시장은 10월 첫째 주에는 하락하면서 시작했었습니다. 다만 10월을 마감할 때는 큰 폭의 상승 마감을 했었죠.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큰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리플 개별적으로만 봐도 물론 이 항소 이슈를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XRP ETF에 대한 현물 ETF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도 전해졌죠. 비트와이즈를 포함해서 총 2군데의 자산운용사에서 이걸 신청했고
이 부분이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올해 1월 달에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이 다음 타자들에 대해서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은 이더리움이 될 거고 이더리움 다음이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이 바로 리플이 될 거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대한 근거도 당시에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렸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베리 실버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수장인 거죠.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을 모 회사로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도 정말 많고요. 이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정말 많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는 EDX 마켓이라는 미국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소가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피델리티를 비롯해서 여러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함께 만든 거래소인데 이게 출범할 당시에 단 4개 종목들만 상장이 되어 있었고요. 그 종목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였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얼마 가지 않아서 상장 폐지됐기 때문에 현재는 이 3가지 코인만 상장되어 있는데 자,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미국에서 가장 큰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리플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죠. 자, 코인베이스에서 특별한 선물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 선물 목록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 3가지만 있었습니다. 자, 같은 종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 이후에 추가된 게 바로 리플의 XRP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커렉션들로 인해서 EDX 마켓에 남은 한 자리도 리플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고 ETF의 다음 타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 여기서 운영하는 상품들 중에 신탁이라는 우리가 트러스트라고 부르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트코인의 트러스트도 있었고요. 이더리움의 트러스트도 있었고 XRP의 트러스트도 있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이 트러스트 상품이 바로 ETF로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는 리플도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면 현재 이 신탁 상품이 ETF로 전환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9월 한 달간 이 XRP의 트러스트 상품에 대한 자산 규모가 무려 2배나 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외에도 스테이블 코인도 이미 99%가 발행량의 99%가 민팅된 만큼 이제 정말 출시가 임박했다. 우리가 4분기 안에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이고 미국 외에서는 두바이에서도 블록체인 기업으로는 첫 번째로 국경간 결제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했고요. 브라질에서도 라틴 아메리카의 중심이 되고 있는 브라질에서의 거래소와도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글로벌적인 확장성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을 시작으로 올해 4분기에는 본격적인 상승을 리플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다만 이 개별 종목이 이런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상승분을 억제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시장 상황도 좋다. 그럼 받쳐주면서 시너지를 내면서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4분기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금리 인하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올해 안에 2번 더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물론 베이비 스텝이지만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게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 소식이고 다음 달에는 이제 미국의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코인 시장은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고 해리스가 되더라도 이 정도의 차이지 해리스도 최근에는 본인의 입장을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표명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긍정적인 미래가 전망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채권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고 중국이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때마다 비트코인, 우리 코인 시장은 상승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해 4월엔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적용이 되면서 이 반감기가 적용됐다고 어차피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상승한다. 대략 6개월 좀 지난 10월부터 이번 4분기부터 상승이 예상된다. 이전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호재 소식들이 전부 4분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단기적인 이슈에 패닉셀 할 때가 절대 아니고 또 급하게 추격 매수가 들어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 더 확실한 타점을 잡으면서 안전하게 매매를 진행하면 이번 4분기가 정말 큰 수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어질 상승장에서 우리가 확실한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타점을 가져가서 매매를 진행하고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비율을 조정하냐에 따라서 추후의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이번에는 꼭 저와 함께 큰 수익 얻어가는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이런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구체적인 타점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